그럼 다시 우리가 어제 오늘 풀어본 거는 덜 어려운 거.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시간, 그 다음에 그 정답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45분의 시간을 맞췄어. 45분의 시간을 맞췄어. 그럴 때 정답률이 내가 기대했던 바에 부응하는지. 그런데 부응하지 못했어. 그럼 내가 시간을 더 들였다면 정답률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지. 바꿔 얘기하면 틀린 문제 중에서 내가 조금 더 천천히 한 번 더 확인했다면 맞힐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었는지 이걸 확인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작년 그 다음에 올해 6월 9월 수준으로 출제가 되면 실수를 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시간은 부족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문학하고 선택 과목이 길이가 좀 길어졌단 말이지. 그 독서에서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아졌고, 그런 측면에서 문학하고 선택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시간을 좀 더 소모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최대한 실수를 줄여서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생각해 주셔야 돼.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꼭 지금 제가 이제 등급 컷 그 표도 드렸고 하니까 독서 문제도 풀어주셔야 돼. 지금 여러분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문제 푸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속도 보면 내가 생각할 때 나쁘지 않거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한 50분 정도밖에 집중력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 이상 집중력을 썼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좀 흔들리게 되는 것인지,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가 선택 과목하고 문학이 조금 덜 어렵기 때문에 독서가 좀 더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정답률을 보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집에 돌아가면 독서 문제도 오늘 중으로, 기왕이면 오늘 중으로 풀어주셔서 거기에 있는 등급 컷과 오답률을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선택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화작입니다. 화작에서는 뭐 특별한 유형은 없죠. 우리가 이제 계속 경험하고 있는 유형들인데, 내용에 대한 것을 놓치지 않고 접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채점을 해보니까 그 화작에서 한두 개 정도 이제 실수를 하는 것 같긴 한데, 화작에서의 오답률을 보시면 39번하고 42번, 39번하고 42번이 오답률이 좀 높게 형성이 됐네. 39번하고 42번, 39? 만약에 여러분들이 39번을 틀렸거나 시간이 걸렸다면 지금 이게 그 구간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대화 맥락이기 때문에 앞뒤 상황을 모두 활용해야 돼. 다시 딱 그 문장만 볼 것이 아니라 대화 맥락이기 때문에 앞뒤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주셔야 실수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 보고, 그 다음에 42번. 42번은, 이거는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던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가하고 나의 차이인데, 가에서는 지역에 대한 언급을 특별하게 하지 않았지만, 나에서 1문단입니다. 나의 1문단을 보시면 첫 번째 줄에서 땡땡구와 그 다음에 세모구, 동그라미구와 세모구가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문장을 읽어보면 그 구에서의 일부 주민들이 지금 갈등을 빚고 있다는 얘기였던 건데, 42번의 1번 선택지를 보시면 두 지역 간의 갈등이라고 해서 이거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면, 눈여겨보지 않았다면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저도 요 문제를 다시 한번 봤거든. 나도 그냥 1번을 그냥 넘기고 다 맞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봤더니 그거를 제가 처음에 놓쳤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정도의 실수는 좀 있지 않을까. 다시 아까 얘기했지만 5단율 높은 게 어려워서 높은 것이 아니라 실수를 여러분들의 유발한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화작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매를 볼게요. 엄매는 딱 시간을 잡아먹기 위해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지문형에서 의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의문문과 관련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추가적인 거는 이 문단을 보시면 지금 이제 미지칭, 부저칭, 미지칭, 부정칭을 구분하는 것, 미지칭, 부정칭을 구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중세국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확인하고 문제를 풀면 아마 35번하고 36번은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37번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문법 문제에서 시간을 적게 써야 하는 문제가 의미를 이용한 문제들이 있었어. 어제는 단어 형성, 오늘은 서술의 자리수. 정말 딱 요 두 개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딱 잡아먹기 좋은 문제인 거니까,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굳이 맞추려고 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냥 가볍게 풀어주세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나머지 문법 문제는 형이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매체 문제를 보면, 매체는 이게 조금 과거, 그러니까 이제 최근 그 사설 모의고사이긴 하지만 이번 매체에서 다루고 있는 유형은 전에 조금 시간이 지난 유형인데, 내용 중심이죠. 내용 중심으로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었느냐가 되는데, 주의할 거는 뭐 40번이 좀 더 내용 중심으로 구성이 됐다면 우리들의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는 최근의 경향에 맞는 어떤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것 외에는 특별한 요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체에서도, 그래서 이번에 화작하고 엄매에서도 우리들의 이제 실수를 유발하는 것만 잘 피했다면 충분히 적절한 시간 내에 이제 웬만큼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다시 어제와 오늘 보고 있는 건 덜 어려운 것, 그래서 내일 지나서 내일 모레 보게 되는 건 좀 더 어려운 거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느낌으로 어려운 것도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서, 어려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또한 어떤 느낌이 드는지도 더불어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18번부터 우리 문학을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번 회차가, 이거 버리지 말고, 어제 한 거 버리지 말고 갖고 있을 걸 그랬다. 어제보다도 골고루 틀린 느낌이야. 지금 이게 어떤 특정 문제에 몰려있다기보다는 골고루 틀렸습니다. 골고루.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면 읽는 과정 중에서 정보가 누락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왜 그 정보가 그 감상 과정 중에서 누락이 되는 것인지를 한번 돌아봐 주셔야 돼. 그러면 지금 고전소설은 얘가 이제 연계지문인데 요 지문은 충분히 저는 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은 21번 보기를 볼게요. 출제 가능성이 있는 이유야. 21번 보기를 보시면 보기에서 어디 보냐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악인이 자신의 꾀에 빠져 고초를 겪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소설을 접근할 때 1번 어제 요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하진 않았지? 지금 고전소설을 접근할 때, 그리고 우리가 EBS를 공부할 때 고전문학의 어떤 전형적인 특성을 벗어나는 작품은 되도록이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전형적인 측면에서 감상할 수 있는 건 크게 막 여러분들이 막 그냥 내가 이거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억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특성을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맞아 이거 깜빡했었지 라는 것이 있으면 적어 두시고, 그렇지 않으면 맞아 이런 거였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 요소가 있으면 내가 좀 더 신경을 쓰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제, 결말, 구성, 시점, 인물, 성격, 그리고 사건. 이제 이 측면에서 고전소의 특성을 정리해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제는 권선징악이야. 그러니까 주제의식이 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전소를 접할 때 야 권선징악이래, 그러면 착한 거는 권하고 그 나쁜 거는 벌 준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고전소설을 볼 때는 일단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야. 그래서 선은 당연히 주인공일 거고, 그 다음에 악은 주인공이 아니겠죠? 그리고 그 주인공과 대척하는 인물이 되겠고, 그러면 당연히 악인은 벌 받는 거란 말이지. 그럼 여기서도 악인이 바로 일지 아니야, 일지, 척. 그럼 일지가 어떻게 돼야 돼? 벌 받아야 되는데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고초를 겪는단 말이지. 그런 면에서 일반적인 고전소설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 소설은 나올 수가 있겠으니 여기에서의 핵심적인 요소들은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결말의 측면에서는 행복한 결말이죠. 그리고 다친 결말. 그래서 이 행복한, 그렇게 살았더래요, 그렇게 해서 죽었대요, 이제 그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상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순행적 1대1적 구성이야.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 고전소설 중에서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보여주는 소설들도 있고, 그 다음에 1대2적 구성이 아니라 좀 혹시 여러분들 그 사파적, 병렬적 사파적 병렬,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그러니까 에피소드를 나열하는 방식이 있어. 그런 거는 1대2적 구성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거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EBS 공부할 때 나왔다? 그럼 이제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지. 대표적으로 이번 EBS의 그런 그 병렬적 구성을 보이는 작품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작품 중에 전우치전이 있어. 전우치전. 이게 그 수능 특강 앞에 이제 개념학습에 있는 작품인데, 그 작품이 이제 좀 병렬적 구성을 보인다. 거기 EBS에 실려 있는 건. 그렇게 이제 나와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지적 시점. 정말 드물게 1인칭 시점인 작품들이 있어.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되면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인물은 전형적이야. 그러니까 대표적 특성을 지녔다는 얘기죠. 얘와 대비가 되는 것이 개성적 인물이 되는데, 그러면 고전문학에서 개성적 인물은 쉽게 좀 주체성을 띠면은 개성적이라고 볼 수 있어. 고전문학에서 주체성을 띠면. 왜냐면 이 고전문학, 그러니까 당대 관점에서 보면 이제 지배적인 이념이 유교잖아, 유교. 유교는 상하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어디에도 상하가 있는 거냐면 부모 자식 간에도 상하가 있어. 그래서 자식은 자신의 뜻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뭐 벼슬길에 가는 거와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애관에서 어떤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개성적 인물로 볼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평면적, 그러니까 성격이 바뀌지 않죠. 그게 이제 평면적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격이 바뀌면 그것은 이제 입체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쉽게 이것도야 소극적인 거에서 이제 적극적인 되는 것도 이제 입체적인 인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비판의 대상에서 비판의 주체가 되는 것도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 이것이 혹시 여러분들 1, 2학년 때 그 박지원의 허생전, 왜 허생이 뭐 빈섬하고 그 매점매석해서 돈 벌고 백성들 구해주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 거기가 허생전에서 보여주는 그 허생이 입체적 인물이라 볼 수 있는 게, 앞부분에서는 비판의 대상이었다가 얘가 집을 나가면서 비판의 주체로 이제 그 역할을 바꾸게 된단 말이지. 그런 거. 그 다음에
권선징악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것도 입체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개가천선 있죠. 그러니까 악인이 깨달았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사실 보통 권선징악이기 때문에 벌 받는 걸로 끝난단 말이야. 그런데 벌 받고 난 다음에 혹은 벌 받기 전에 내가 그러니까 주인공의 그 행실에 감복해서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고 반성해서 뉘우치고 난 다음에 착한 인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거든. 종종. 그런 거는 이제 그 입체적 인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건은 우리 전기성, 비현실적 사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연성. 이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제 전형적이지 않은 고전소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28번에서 21번 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여기 이제 연계작품이라고 얘기했는데 중략 부분 줄거리 앞까지가 EBS 본문에 실려 있는 거고 중략 부분 줄거리부터 근데 뒷부분이 그 이제 실려 있지 않은 구간으로서 이제 여기 똑같아. 고전소설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 고전소설 감상시 유의사항. 일단 첫 번째는 인물처리죠. 인물처리는 관계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말하기 의도 파악 그리고 서술자의 개입 그 다음에 전기적 요소. 그런데 최근에는 선택지에서 전기적이라는 말 대신에 환상성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어. 그 다음 다섯 번째가 꿈의 서사적 기능. 사건 전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해서 세 가지였지. 주인공의 정체를 알려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그런데 그런 것이 꼭 꿈이 아니더라도 다른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이런 서사적인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럴 때 요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고전소설에서 보여주는 거 A 구간과 관련되고 B 구간과 관련되는 것이 바로 말하기 의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 대화 속에 사건이 내포되어 있으니 그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거,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애첩이었단 말이야. 애첩. 일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물의 반응. 지금 일지의 얘기를 듣고요. 일지의 얘기를 듣고 어디냐면 지금 A구간 다음 줄입니다. A구간 다음 줄에 거기에 끝에 거기다 묶여 표시해주세요. 판서 그 말을 듣고 유량치 못하여. 만약에 일지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다면 일지 어떻게 써야 돼? 풀어줬어야지. 맞지? 풀어줬어야지. 그런데 지금 풀어주지 않고 계속 딱 공식적으로 죄인으로서 계속 두고 있단 말이야. 이해했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 판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그것이 오른쪽 지문, 그러니까 7쪽으로 넘어와서는 우리 가운데 부분에 그 요약적으로 사건을 쭉 제시해 주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꿈속에서의 그 그 신령의 말을 듣고 자신의 두 부인에 대해서 이제 본가로 오게 하는 조치를 취한 반면에 지금 일지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 것들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았겠다. 그래서 사건의 전모가 이제 B구간에서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고전소설을 감상할 때 기본적인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히 해 주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 골고루 틀렸는데 (19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실수한 것 같은 문제들 19번하고 21번. 21번은
이제 이런 거는 잘 봐두셔야 돼. 지금 선택지를 보시면 21번에 3번입니다. 3번 선택지를 보시면 이게 이제 집중력이거든. 이제 요 문제를 틀린 친구들 혹은 틀린 친구 한 명 틀렸다고 했으니까 틀린 친구와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맞힌 친구는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야. 문학에서의 적절하지 않은 거는 반드시 본문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되도록이면 나머지 선택지를 보지 않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다시 적절한 거는 나머지 선택지 볼 수 있어. 적절한 건 볼 수 있어. 왜?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학은 가능성이란 말이야. 옳은 선택지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가능성이라고.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는 이거는 본문을 근거해서 누구나 봐도 틀렸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기준이 좀 차이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21번은 3번을 보고 나머지 선택지를 보지 않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바로 3번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지금 결과만 알려줬죠. 꿈에서 실력이 나타나서 결과만 알려줬잖아. 지금 집에 일이 있어서 이 부인은 저 부인은 지금 이렇게 결과가 됐다라는 얘기만 해줬지. 즉 거기 원인을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야. 이제 요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왜 주의가 필요한 거냐면 이게 배경 지식이 작동하면 여러분들이 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문제의 원인은 일지 때문이거든.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본문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어.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20번은 좀 볼까요? 20번 이제 말하기 의도와 관련되는 건데, 이거는 봐봐, 적절하지 않은 거래. 그리고 이 20번의 답이 5번에 있다는 얘기는 1번부터 4번까지가 적절하다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지 5번이 틀렸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앞에서 틀렸다면 여러분들이 그 A 구간과 B 구간에서의 어떤 표현을 지금 선택지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시키지 못했다가 되는 거잖아. 요거는 꼭 손으로 확인을 해주세요. 아, 지금 그 A와 B에서의 요 표현을 이렇게 바꾼 거구나 라고. 그래야지 그런 표현들이 여러분들에게 누적이 돼야, 왜냐면 선택지는 할 수 있는 표현이 뻔하단 말이야. 문학은 다양하긴 하지만 선택지는 추상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사용하는 표현과 형식들이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놓치는 표현은 다음에도 놓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손으로 직접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A 구간에다가 밑줄 쳐. 그 다음에 이 표현이 여러분들이 고른 선택지에서 어떤 표현으로 대응되는 것인지를 밑줄 쳐서 직접적으로 확인해 주라고. 해설을 보고 이해하지 마시고. 됐어요? 다시 20번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22번에서 26번 22번에서 26번도 골고루 틀렸는데 이건 좀 진짜 아쉽네. 22번을 우리 2명이 틀렸어요. 그러면 22번과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이 22번 문제는 언제 풀기로 했냐면 마지막에 풀기로 했거든. 마지막에. 지금 22번을 마지막에 푸는 이유는 먼저 내용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해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2번을 보자는 얘기였던 건데, 그 얘기도 22번을 볼 때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처리를 해달라.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처리해달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22번에 1번에 가는 점층적 표현으로 풍경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대. 그러면 일단 변화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지금 변화가 들어있는 선택지는 가장 마지막에. 다시 변화가 들어있는 선택지는 가장 마지막에. 왜냐하면 최소한 2가지는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 하나는 변화 전, 하나는 변화 후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이 필요한 거라 변화가 들어있는 선택지는 마지막. 그 다음에 2번은 요거는 감각적 심상을 활용한다고 얘기를 했으니 이건 끝에서만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건 바로 확인해 주면 좋아.
왜냐면 감각적 심상이니까. 여러분들 감각하면은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태연아, 감각하면 감각적 이미지래. 그렇지. 감각적이라는 얘기는 오감이야. 시청, 후청, 미에 해당하는 거면 상관이 없다고. 봐봐. 나의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했대. 그래서 시상을 마무리했으니까 끝부분인 거잖아. 그럼 끝부분을 보면 잠시 품어 본 나무의 마음엔 목마른 톱밥만. 지금 나무, 톱밥 내려 쌓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내용을 시각적인 이미지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잖아. 사실은 2번 선택지가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에서 야, 여운을 남기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감각적 이미지 때문이냐? 쌓이고, 그러니까 종결어미가 아니란 말이야. 종결어미가 아니어서 사실은 이제 여운을 남기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문장에서의 내용을 보면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럼 얘는 뭐 하면 돼? 세모를 치거나 세모를 치거나 물음표를 치거나 하고서 넘기면 되는 거잖아. 됐죠? 그 다음에 22번에 3번은 지울 수 있죠. 가는 우리가 이제 연계작품이야. 그리고 그 박두진의 해에서, 요 박두진의 해 23번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네요. 복입니다. 밑에도 두 번째 줄. 화합과 광명의 세계가 도래하기를, 그것을 상징적인 해, 청산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3번 선택지 22번에 3번을 보시면 바로 뭐가 틀린 거야? 그리움이란 단어가 틀린 거죠. 이해했어? 그런 식으로 내용과 관련해서 먼저 선택지를 지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접근을 해주시면 결코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문제 다시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4번하고 26번이요. 24번, 그 다음에 26번. 그렇게 보자면 요거는 나 작품이 걸리겠네. 그럼 나에 대한 것만 좀 확인을 해보자. 그러면서 더불어 시 감상하는 거 한 번 더 점검을 하죠. 일단 26번의 보기를 보면 두 번째 줄입니다. 나는 인간의 욕망에 의해 도시로 옮겨진 나무의 모습을 통해 기계로 상징되는 현대 문명에 종속된 현대인의 비극적 상황과 그 내면을 지금 뭘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야? 나무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보기 설명에 따르면 나무는 현대인,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나무가 지금 도시에 심어져 이식되어 있는 것이 지금 얘는 부정적 상황이 되는 거네. 다시, 지금 이것은 현재의 모습에 대한 것이라면 이전의 모습은 뭐가 되겠어? 그러면 긍정이어야죠. 지금 이식된 후가 부정이라면 이식되기 전은 긍정이어야지. 그러니 이제 요 내용을 갖고선 이제 나로 들어갑니다. 나로 들어가면 깊은 산 협곡에서 산짐승과 산 사람의 가파른 성품을 다독여 흐르는 물처럼 순치시키던 나무들이 일단 거기서 한번 끊어줘. 왜? 주어가 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보기를 보고 이 나 작품을 봤을 때, 방금 여기서 끊었을 때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부분은 나무의 과거의 모습, 그러니까 긍정적 상황에 있었던 나무의 모습,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와야 되겠고, 그런 나무들이 우리가 시도 결국엔 하나의 글이기 때문에 문장 단위로 봐달라고 했어. 나무들이 천지사방 눈 씻고 보아도 흙 한 줌 안 보이는 생유리와 시멘트의 독시, 그 다음에 거대한 빌딩 반질거리는 대리석 바닥에 이식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 거니까 이 문장을 통해서 이식 이전의 상황과 이식 이후의 현재 상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긍정 부정으로 나누고 출발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식되어 있다. 누구에 대한 얘기야? 나무에 대한 얘기야. 시에서 대상을 제시하는 건 화자가 뭐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라고.
화자는 지금 이 나무를 보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시적 상황을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와 관련해서 다 어디 뭐가 되는 거야? 부정적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응해야 되는 건 이연이야, 이연. 이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누가 등장해? 나가 등장하지. 나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시한 나무의 부정적 상황과 관련하여 나의 이제 정서가 제시가 될 테니 여기에서는 나는 어떤 요소인지 그래서 지금 얘는 거기에 우리가 나에다가 동그라미 쳤죠? 두 줄 내려와서 끝에 지향처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연 마지막 줄 거대한 인간 뗏목에 동승한 내가 가다야 할 곳은 도대체 어디일까? 그러니까 방향성 상실이지 뭐. 됐어? 끝. 그래서 24번에 1번이 되는 거야. 긍정적 공간이 되겠죠, 니은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억은 지금 해와 청산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상적 세계를 제시하고 있는 거였고. 그럴 때야. 26번. 26번은 이제 2번이 틀렸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26번에 2번 선택지가 어디가 틀렸는지를 생각해 주시고 지금 얘가 틀렸다고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작품에 있는지 보기에 있는지 이것도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다시 26번의 답이 2번인데 2번에서 어디가 틀렸는지 2번 선택지에서 그 틀린 구간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틀린 구간을 내가 판단하기 위해서 본문을 통해서 근거를 판단하는 것이 수월한지 아니면 작품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수월한지 아니면 보기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수월한지 그거까지도 한번 따져주세요. 확인했어? 지금 이제 2번 선택지가 틀린 것은 개개인의 욕망을 무시하는 여기가 틀렸지. 왜? 지금 나무가 이식된 게 뭐 때문에 이식된 거야? 그렇지.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이식된 거란 말이야.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이식된 거야. 그러니 현대사회는 그럼 뭐라고 치환될 수 있어? 욕망에 의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실현하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간의 뗏목도 결국엔 인간의 욕망이 모인 것라고도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26번의 보기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었겠다. 넘어갈게요. (27번에서) (30번) 요거는 이제 비연계 작품. 그리고 지금 이번 회차에서 잘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게. 인물의 반응이거든. 인물의 반응. 고전소설에서도 판서의 반응이었지. 주변인과 그 주변 인물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이 현대소설에서도 나의 반응이죠. 나의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었는지 27번에서 26번을 보시면 네, 아주 좋습니다. 네, 27번도 저는 여러분들이 실수한 거라고 봐요. 27번도. 이제 이런 거야. 이제 이런 선택지들이 한 문제에 2개씩 들어있으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27번에 1번이 틀린 게 어디니? 27번에 1번이 틀린 게 뭐야? 이건 중요한 건데 이건 한 번에 판단이 됐어야 되는 거거든.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의 핵심 사건이 뭐냐? 이 작품에서의 핵심 사건이 그 악당 누구지?
기표를 지금 나락으로 보내는 어떤 모습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기표 세력을 와해시키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기표 세력이 어떻게 되는데? 기표와 그 제수파제, 맞지? 지금 얘네들 사이에 균열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바로 기표 제수파들도 어땠다는 거야? 기표를 두려워했다는 거잖아. 기표에 대한 반응인 거라고. 기표에 대한 반응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어떻게 표현했어? 지금 짙은 글씨로도 나왔는데 리을 위입니다. 리을 위. 동그라미 리을 윗글, 윗문장. 기표는 악마라고 자기들 피를 빨아먹고 사는 흡혈귀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제수파가 기표를 도와준 것이 뭐 했다는 거야?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억압에, 지금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거잖아. 거기에 대한 파악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반장과 그 다음에 담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표가 나락으로 가는 핵심 요소인 거란 말이야. 그리고 기표의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게 되는 거고. 다시 문학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선택지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택지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리고 점점 길어지고, 그래서 본문에서의 내용이 선택지에서의 어떤 표현하고 연결이 되는지, 그러니까 의미를 하나씩 따지면서 봐야 여러분들의 실수를 줄일 수가 있다고. 그냥 훅 보면 자연스럽게 넘어간단 말이지. 됐죠? 그래. 30번 틀린 친구는 없긴 하지만 이런 것도 이제 좋죠. 30번에 2번. 30번에 2번. 왜 좋냐면 지금 악마이자 자기들 피를 빨아먹고 사는 흡혈귀라고 했다는 것은 지금 사건의 순서를 어떤 거야? 뒤바꾼 거지. 무슨 말이냐면 공모의 진행 과정에서 이미지 조작은 어디에서 벌어져? 중략 다음에서 벌어진 거고, 지금 이 흡혈귀와 관련되는 것은 그 이전에 벌어진 사건인 거지. 이게 올해 6평에서 보여줬던 거였단 말이야. 올해 6평 문학에서는 지금 사건의 순서와 그 다음에 인과 이런 것들을 선택지에서 뒤바꾸는 요소들을 많이 활용했다고. 요게 이제 6평의 특성. 그래서 다시 문학에서는, 특히 소설에서는 사건의 선후, 인과를 명확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됐죠? 그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게 아쉬워. 요게. 가는 연계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비연계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전시가에서 조금 그 출제, 아니, 틀리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일단 해석. 그런데 이제 해석도 사실은 최근에는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는 것처럼 현대 풀이를 많이 해준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 여러분들의 맥락에 해당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고전시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갖추었느냐. 그럼 이때 말하는 고전시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어휘. 지금 이 고전시가에 사용된 어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상황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지, 요거. 저는 잠깐만, 우리 가가 출제가 됐나? 시조가 하나 출제가 됐었는데, 연계로 9평에서 6평에서 잘 기억이 안 나네. 이거는 출제가 안 된 것 같긴 한데, EBS 이번 그 고전문학에 또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냐면, 요건 좀 기억합시다. 인간의 유한성과 관련되는 표현들이 좀 많아. 인간의 유한성은 뭘 말하는 거죠? 죽음을 말하는 거야? 보통 우리의 유한성을 깨달으면, 느끼면,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떤 정서가 발동이 되냐면
인생무상. 인생무상, 얘는 무상감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허무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허무감 대신에 허망함인가? 허망함이라는 말, 허망함이란 말도 썼어요. 이게 다 인간의 유한성에서 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인간의 유한성은 이거 극복 가능해, 불가능해? 그렇지. 야, 누구나 다 인간 못하면 다 죽어.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유한성에 따른 정서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래서 지금 가작품에서 그거를 뭘로서 극복하자는 거야? 유흥이죠, 유흥. 야, 어차피 죽는 거 살아있을 때 좀 더 마시자. 저는 좋은 자세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야 돼. 대학생활에서, 대학생활 이제 내년에 대학생활 할 거 아니야. 대학생활 하시면 꼭 대학생활에 인생의 절반의 술을 드세요. 대신 죽지는 말고 인생의 절반의 술을 드시고 이제 대학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직장인이 되면 이제 직장인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는 남은 이제 그 절반의 술을 나눠 마시는 거지. 그때 아니면 그렇게 못 마셔. 왜냐면 학교 다닐 때는 또 요새는 또 그런 거 아니더라고. 되게 출석 체크도 철저해 갖고선 우리는 너네 대리 출석이 가능했단 말이야. 큰 강의실에 인원도 많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드라마 보면 요새 그 2000년대나 혹은 8, 90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서 대학생들 보면은 대출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긴 하거든. 실제로 그랬고, 그리고 교수님들도 알지만 봐줍니다. 그게 일종의 로망이지, 대학의 로망.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도 알지만 학생증이나 지문으로 찍고 들어와, 강의실에. 빼박이야, 빼박. 그러니까 1분만 늦어도 지각인 거야. 그러니까 대학도 이제, 그러니까 캠퍼스도 너무 삭막해져 갖고선, 어떻게, 거기에 대해 여러 잘 적응해 나가시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 술 마시고 이제 다음날 못 일어나면 아침 수업은 다 친구들이 대출해줬거든. 그런데도 학점은 제 뒤에 3명 있어요. 졸업학점이. 여러분 안 궁금하죠? 다시 유흥. 또 뭐가 있냐면 종교. 보통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그 인생무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인지, 인생무상에 따라서 어떤 태도를 보이려고 하는지 그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두 작품 모두 뭐야? 두 작품 모두 술 마시자죠. 술 마시자.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음주 가무에 아주 능통하죠. 봐봐, 그 K-팝 데몬 헌터스? 걔네들도 춤과 노래로 적들 물질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아직 안 보셨나? 물론 나도 안 봤어. 우리 때는 그런 게 되게 흔했거든. 여러분 세일러문 알아? 그리고 걔네들 맨날 나와서 변신하고 다 때려 춤추면서. 우리에게 전혀 새롭진 않지만 여러분들과 외국인들에게는 그게 되게 새로웠나 봐. 빨리 끝내야겠다. 애들이 막 오네. 아직 시간도 남았는데 일찍 왔다. 그래서 지금 요거 인생무상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이제 얘기할 것들, 지금 33번을 2명이 틀렸으니까 그건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31번. 지금 가상의 상황, 가에서는 3번째 줄입니다. 중장, 이 몸 죽은 후면, 그 다음에 나에서는 시구간이야. 시구간. 3번째 줄, 죽은 후. 그러니까 중략 다음 줄 보시면 우습다 이 늙은이 인생이 풀끝에 이슬이라. 그래서 현실인식. 나 이제 목숨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서 이제 죽은 후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거든. 그럼 죽은 후에는 다 의미가 없다는 거야. 미음 다음 줄이야. 미음 다음 줄.
평생에 즐기던 술 분향에다가 따옴표 한번 해주세요. 우리 분향은 언제 하는 거지? 죽은 사람을 위해서 향불을 피우는 것이 분향이란 말이야. 그래서 평생에 즐기던 술 분향하고 잔을 부어 재배하고 물러서니 혼이 와서 마시던가. 그래, 야, 그렇게 해도 누가 마셔? 못 마시지? 음식 차려나? 못 먹지? 지금 가난해서 죽은 무덤이나 부유해서 죽은 무덤이나 차이가 있어? 똑같지? 그 얘기하는 거야. 더군다나 밑에서 네 번째 줄, 살아서 아끼던 것 하나라도 죽어서 가져갔나? 가져간 거 없죠. 다른 곳 다시 보니 내가 남의 것 되었더라. 내 것도 이제 남의 것이 되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죽은 후에 내가 과거에 있었던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 그러니 아이야 잔을 쳐라. 한 잔 먹고 한 잔 먹자. 술에 취해 쓰러질 때 만사를 잊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인생 허무감을 술로써 지금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그거와 그 다음에 나의 앞부분을 볼게요. 격적하다. 거기 격적하다 보면 호젓하다 있죠. 호젓하다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 지금 이 격적하다가 보통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볼 수 있거든. 혼자 있다고 해서 무조건